이번 시간은 교통편 고속도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에서 인천까지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에서 강릉까지입니다. 중부고속도로 경남 통영에서 경기 한안까지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에서 전라도 순천까지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는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까지는 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가장 긴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서부터 이천, 여주, 원주를 거쳐 강원도, 강릉까지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천안에서부터 익산, 광주를 지나서 순천까지 호남고속도로입니다. 두 번째 긴 고속도로인 서해안고속도로는 인천에서부터 서해 쪽으로 해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거쳐서 목포까지 이루어지는 게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서울 하남, 경기 하남에서 대전을 거쳐서 통영까지, 경남 통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고속도로가 여기 통영까지 이루어진 고속도로가 중부고속도로입니다. 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최초의 고속도로는 어디입니까? 1967년도 경인 완공된 경인고속도로입니다. 가장 긴 고속도로는 1970년도 완공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최초의 철도는 1899년 경인선입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철도입니다. 가장 긴 철도는 1904년도 완공된 경부선입니다. 개통식은 190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시대 말에 완공이 된 겁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의 서해안을 잇는 고속도로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고속도로입니다. 다음은 항공입니다. 항공은 인천국제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 영종도에 있는 국제 신공항으로서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제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공항에서는 동경 또 중국에 있는 상해에 있는 단거리 노선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입니다. 현재 수도권 지하철과 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의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9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KTX입니다. 고속철도입니다. 1단계 개통된 KTX는 서울에서 동대구 구간이고 최고 시속 300km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1시간 거리에 갈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수도권 지하철을 보게 되면 1호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호선은 경기도 북쪽에 있는 동두천, 소요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의정부를 거쳐서 창동, 도봉산을 거치고 창동, 석계, 회기를 지나서 동대문, 종로삼가, 시청, 서울역을 거쳐서 용산을 거쳐서
신길, 신도림, 구로에서 한쪽은 인천 방향, 그리고 나머지 한 방향은 금정을 거쳐서 천안, 아산까지, 백암역까지 가는 지하철 1호선입니다. 지하철 2호선은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을 타원형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타원형 방향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시청에서 이대 합정, 당산, 영등포구청, 신도림, 대림역, 구로 디탈 단지, 사당역, 도곡, 선릉, 교대, 선릉, 잠실을 거쳐서 건대 입구까지 타원형 형태로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 지하철 2호선입니다. 지하철 3호선은 일산 대화에서부터 국파발까지 와서 종로 3가, 을지 3가, 충무로를 거쳐서 옥수를 거쳐서 압구정역, 고속터미널, 교대, 대치, 수서까지 이어서 추가적인 노선은 현재는 더 완공이 더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은 서울 강북 쪽 당고개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원, 창동, 쌍문역, 다음에 성신여대 입구, 해화동, 대학로라 그럽니다. 동대문, 다음에 충무로를 거쳐서 서울역은 1호선과 4호선이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역을 가려면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을 타면 갈 수 있습니다. 숙대 입구, 삼각지, 이천, 동작, 사당을 거쳐서 안산, 오이도까지 가는 거 4호선입니다. 지하철 5호선은 방화역을 시작으로 해서 김포공항, 까치산, 영등포구청, 신길, 여의도,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거쳐서 충정로, 광화문을 거쳐서 종로 3가, 을지 3가,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 청구역, 이렇게 해서 천호동까지 가는 게 지하철 5호선입니다. 지하철 6호선은 연신내를 우회를 해서 합정 공적을 해서 청구로 해서 봉화산까지 이루어지는 게 지하철 6호선입니다. 지하철 7호선은 강북 쪽 다시 장암역에서 노원을 거쳐서 군자, 건대 입구를 거쳐서 강남구청, 노년, 반포, 고속터미널로 해서 대림까지를 지나서 원수까지 가는 게 지하철 7호선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은 지하철 3호선과 7호선과 그다음에 9호선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9호선이. 지하철 8호선은 강동구에 있는 천호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노선이 지하철 8호선입니다. 지하철 9호선은 개화를 거쳐서 김포공항으로 해서 당산, 여의도를 거쳐서 흑석, 구반포 터미널을 또 이루고 신논현까지 이루어지는 게 9호선입니다.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주요 지역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속터미널 가는 노선은 몇 호선입니까? 지하철 3호선, 7호선, 9호선입니다. 서울역을 가려면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을 타면은 서울역에 갈 수 있습니다. 시청은 몇 호선입니까? 1호선과 2호선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에 있는 출입국 관리국에 가려 그러면 몇 호선입니까? 지하철 4호선입니다. 사당을 거쳐서 정부 과천 청사가 있는 과천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기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에 따른 기후
기후입니다. 중국 기후와 동일하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입니다. 계절에 따른 기후를 보게 되면 봄입니다. 봄에는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서 따뜻해지며 또 비가 많이 오지 않아 건조합니다. 그래서 황사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모래먼지 바람을 황사라 그럽니다. 황사현상을 볼 수 있고 꽃샘추위가 볼 수 있습니다. 꽃샘추위는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한 듯한 추위입니다. 꽃이 필 때 봄철에 추위가 오는 것을 꽃샘추위라고 합니다. 여름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장마 피해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호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마는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장마라 그럽니다. 무더위, 더위가 맹렬하게 더워지는 것을 무더위라 그러고, 열대야는 밤에 낮에 기온이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높이 올라가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 있는 것을 열대야라 그럽니다. 서울 시내의 사람들은 열대야가 됐을 때는 한강이라든가 기타 시원한 곳으로 피서를 가는 것을 하죠. 그다음에 소나기입니다. 여름철에 발생하는 거 없죠. 갑자기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것을 소나기라 그럽니다. 또 태풍이 발생되고요. 가을입니다. 가을은 푸르고 맑은 날이 많으며 쾌청하여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그래서 일조량이 풍부해서 수확 및 추수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논농사를 질 때는 가을에 추수를 할 때 일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풍년을 맞이하는 거죠.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어 매우 춥고 건조하며 눈이 많이 내립니다. 겨울은 사만사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3일간은 춥고 이후 4일간은 따뜻한 기온 현상을 사만사온이라 그럽니다. 북서 계절풍이 발생됩니다. 기상청입니다. 기상청은 한국의 날씨를 관측하는 기관으로 일기예보 및 기상현상에 관한 각종 정보와 기상 전망을 발표합니다.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절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봄에는 주로 농사 지을 때는 봄에는 씨를 뿌리는 거죠. 봄은 따뜻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씨를 뿌려서 농사 준비를 하는 거죠. 농사를 대비한다. 여름에는 농약을 하고 식물이 잘 자라서 김매기, 그전에는 김매기를 했지만 지금은 거의 뭐 그런 현상은 없고 잘 자라는 거죠. 여름에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논농사에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은 추수하고 겨울에 대비하는 거죠. 겨울은 김장, 김치를 담는 거고 비닐하우스를 이용을 해서 겨울 장목을 재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의 계절풍 방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름에는 태평양으로 덥고 습기가 많은 남동풍이 불어오고 겨울에는 시베리아로부터 차갑고 건조한 북서풍이 불어옵니다. 태풍은 6, 7월에서 발생하고 그중 두세 개는 우리나라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